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만 엄선해서 판매하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합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입니다. 뭐 좀 죄송한데요. 네. 이 분위기 완전 다 깨지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십니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네, 이유가 네. 분위기 메이커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분위기 혹시라도 떨어뜨린 분들 지금 네. 바로 빼버리는 조례 만들어 버립니다. 분위기 업시키면서 우리 MC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돼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라고요?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의 MC이자 쇼호스트 주혜경입니다. 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도 잘 모르는 정말 다양한 상품의 조례들 제가 장단점 파헤치고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아빠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좋아요를 부를 수 있는 아주 검정 천재입니다. 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검정을 쥐하게 멋지게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안희진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우리 서울시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진짜 서울의 면모를 갖추고 조례 상품으로 만들고 그 조례 상품이 과연 정확한가, 면밀한가, 알찬가,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인가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해석의 진수를 보여드릴 2호선인데요. 자, 우리 서울 시민들 반드시 여러분들께 이 조례가 상품이 되어서 돌아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요. 서울 라이크 커머스까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11이 붙었다는 거는 이거 어디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11번가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11대 서울시 의회 의원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커머스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대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저희가 평가하는 방송이다. 11.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기쁜 뜻이? 몰랐었네요. 네. 자, 이호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법률과 조례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 입법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조례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치 입법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을 자치 입법권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례는 자치 입법권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정하는 법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요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시의원들이에요. 그럼 시의원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역시 우리 서울 시민들이겠죠. 근데 조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조례 누가 만든다고요? 저기 시의원님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조례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어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서 우리 커머스 10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변호사가 알 것 같은데 네. 변호사는 비싸요. 그리고 변호사는 이런 걸 잘 알려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규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눈앞에 조례들이 확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함께할 이 11대 서울시 의회 의원분들은 어떤 조례 상품들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하시죠? 과연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가지고 나올까? 그런 상품들을 과연 판매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때 이 검증 방법, 우리 어떤 걸 가지고 있죠? 네, 요걸 또 제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밀고 싶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조례 상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 조례가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지척을 딱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앞에 좋아요 있죠? 아, 이거요? 5개 있거든요. 네네.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마음에 든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쁘다, 좋아요를 색깔이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하실 시의원부터 모셔볼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조례를 판매할 쇼 호스트 개그맨 동엽, 이동엽, 하비 사동엽, 네, 개그맨 신동엽이 아니라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랑 함께 조례를 판매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은요,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삼성거구 중화 1, 2동, 묵 1, 2동 서울시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승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계속 승진하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명확한데 전달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유, 오늘 뭐 또. 많은 말씀하고 가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오시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사실 서울시 의회 하면은 7월 중순 네. 정도에 개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네, 네. 근데 올해는 7월 4일에 개원을 했어요. 뭐 다른 시보다도 빨랐고. 맞습니다. 네, 역대보다도 빨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우리 시의원님 함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박회관입니다. 박회관. 이승식 씨. 예, 그분 말씀하세요.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질문이요.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자 저희가 국민의힘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개원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일을 보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좀 더 네. 빨리 개원을 했다. 네, 네. 또 우리 박승진 의원님이 초선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지금 어떤 분보다 열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을 또 하셨는지 자기소개 좀 부풀려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좀 많이 부풀려서. 객관적인 아시겠죠? 사실만 있는 이제 제 상임위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것을 관할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중랑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 본사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8일 날 지역 주민과 함께 시청 광장에서 아마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고요. 저희는 동북권이에요. 권이 동북권임에도 불구하고 동북 4구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외져 있어요. 이게 소외된 지역이에요, 중랑구가 많이. 그래서 일반 주민, 우리 서울 시민도 중랑구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인프라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일자리 확충과 유망 창업경 유치 등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게 중랑구가 노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층주거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 수혜도 났지만 그래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좀 어떤 토론회도 좀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박승진 의원님. 네. 저희 동네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모시고 싶어요. 좀 이쪽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시의원을? 정치에 꾸준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모하게 무소속으로 총학생회장도 출마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는 2002년도부터 좀 구의원으로 출마를 좀 했었습니다. 약간 낙선을 했지만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중남구의 재선 의원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 박근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의 4년간의 보좌관을 좀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좀 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지역구의 현안들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려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좋은 조례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례라고 하면 2011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방향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법에도 호소하고 또 주민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그 급식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들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삶을 보면은 실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도시락을 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다 그런 세대예요. 그죠? 다 도시락 갖고 다니고.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전혀 생각도 못 해요. 어머니들이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도시락 싸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어머니들의 삶이 변화,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조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의원님의 말씀은 조례 하나, 좋은 조례 하나가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럼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조례가 좋은 조례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네네.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져요. 어떤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을까? 분명 가지고 나오신 그 조례 상품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막 가지게 하거든요. 네네네. 자, 어떤 상품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갈등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왜 드라마도 하나 있었잖아요. 임대주택과 그 혼합동 아파트에서 임대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소유하신 분들 간의 갈등, 차별.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또 보면 임대주택 어떻게 보면 더 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필수로 짓게 만드는 맞아요. 법까지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냥 똑같이 지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다른 아파트하고 좀 멀찌감치 짓기도 하고 네. 색깔도 또 다르게 지어가지고 저기는 임대주택인 걸 너무 티나게 또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이 또 반발하면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 주차할 때는 주차비도 내라. 그런 뉴스까지 나면서 논란이 또 일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아이들이 또 알지 모르게 자기가 알든 모르든 차별을 받게 되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가르치는 건 아닐까라는 또 우려 섞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카페나 피트니스를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유지 그리고 보수 비용도 집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 오려고 갖고 나온 조례가 이거였는데 참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폭우하고 흰남노 태풍 때문에 많은 반자의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뭐 언론을 보고 급하게 가서 그 좋은 정책을 냈지만 반자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근데 반자에 살고 싶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한 20년 정도의 장기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거 복지라는 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갖고 나왔고 이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가지고 실제 주거 취약층들에게
취약층들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이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 임차인의 또 너무나 갈등, 사회적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냐라는 걸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잘 조율이 되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려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만 서로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으나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그게 그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얼굴이다 싶은 거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인데 뭐 공급도 마찬가지고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합의가 되려면 인식 개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우리가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바라보는 시선을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사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의 온도를 바꾸어가는 이런 인식 개선 사업도 전 둘도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저희도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그런 특히 아이들도 그런 차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의 개선의 변화 같은 것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박승진 의원의 조례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엽 쇼호스트가 함께 할 거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동엽, 이동엽, 4동엽. 자,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5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시계 돌아갑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그럼 완판을 향해서 지금부터 실화적인 판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가 가져온 상품 보십시오. 초특가입니다. 시즌 한정 판매입니다. 지금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에서만 단독 구성. 저희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못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승진 의원과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희가 결합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자, 이렇게 만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4가지 가져왔는데요, 상품이요. 일단, 임대주택에 살아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뉴스에 요즘 보면요, 이웃하고 갈등으로 나오지 않는 권리 획득을 이제 해줄 수 있다. 뉴스에서 이제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주차장 이런 등등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선택 시 서울시 주민들이 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적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4가지 구성입니다. 너무 좋네. 자, 지금 완판 거의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완판 씨나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안판이나 자신 있습니다. 개그맨 이동엽이 돕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팔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우리 사회 초년생들 임대주택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에서 돈을 좀 모아서 그러다 보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임대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임대주택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98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359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택수가 2,167만 호, 전국의 가구수가 2,093만 호 가구이니 약 30년간 공급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6.6%이고 이는 OECD 평균 8%의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6%를 공급하고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고 아직도 85만 가구의 주거 취약층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0년간 공급한 359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2020년 현재의 재개량이 174만 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174만 호 중에서도 향후 5년이나 10년 동안 분양되는 임대주택이 25만 호, 전세 임대가 28만 호에 이릅니다. 공공이 소유하면
20년에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119만 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자, 박승주 의원님 이름대로 승진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네. 느린 듯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집이 부족합니다, 지금. 네. 자, 부족한 집, 이 집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은 각종 법률과 조례에 의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저는 초과 용적률을 과감하게 늘려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공이 소유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사고 팔고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사고 파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차차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들의 차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됩니까? 우선 임대주택을 단지를 따로 만들지 말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소셜믹스, 혼합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임차인 차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자, 임차인들도 입주자처럼 임차인 대표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은 준칙은 조례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현행 법령은 SH가 임차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참석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령상 SH의 참석 권한을 임차인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참석은 하지만 분양자들과 입주자 사이에 혹시 무슨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는 법적인 아직 미비점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희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뒤에 하나만 더 있어. 하나 더 해야 돼. 우리 하나 더 해야 돼. MC님, 그러다 잘릴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빨리. 이게 상위법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개정해서 명실상부한 주거 공동체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이구,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힘듭니다. 네. 5분이라는 시간 어떻게 좀 만족하게 활용하셨어요? 만족스럽게? 부족하죠. 그죠? 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직은 서툰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놓쳤다 딱 한마디로 뭔가 이 조례에 대해서 표현하시자면. 결국은 소유가 아닌 주거 공주택. 주거의 그러니까 개념이요? 주거의 개념으로 다가가야지만이 네, 임차인들의 차별이 없어진다. 이걸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저 조금 궁금한 게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임차인들하고 같이 대표자 회의를 나가서 우리 뭐 일명만한 반상회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적인 미비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법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을 개정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상위법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만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네네. 이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가운데도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5월 정도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그 국토교통부로 이미 그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관리해서 혼합단지 대표자 회의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나라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 굉장히 좋은 그 주택과 관련된 여러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14%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6가구 중에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싶다 할 때 그 임대주택에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호수가 200만 명. 이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고 웨이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왜 굳이 공공임대주택에 우리나라는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건축 설계 자체를 유명 건축자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천에 건립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고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1,500명 이상 되는 대도시일 경우에는 적어도 20%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비율을 아예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주택의 환경을 고려할 때 뭐 범죄율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더군다나 환경도 고려해야 될 거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여러 인프라들도 고려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만들어 간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혹은 조금 부족하거나 뭔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섞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섞이는데 조금 더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참조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한데 요 얘기는 우리 시의원님이 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시 의원님 프랑스입니다. 한번 네, 보내주세요. 프랑스입니다. 최고예요. 아니 근데 유명 건축가가 짓고요. 또 가격이 싸고 이러면 임대주택을 안 살 사람은 맞아, 누가 안 있겠어요. 살겠어.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맞아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시의원님, 네, 네. 그 아파트 이름 그 뒤에 우리 뭐 레미 뭐 이렇게 뭐 어디 프로 뭐 이렇게 적잖아요. 네, 네. 그거 다 지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디 상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소셜 믹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 분양과 임대 아파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지금까지 박승진 시의원의 조례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좋아요, 라이크 몇 개 주실지 잠깐만요. 가기 전에 마지막은 조금 부족했어. 저희가 조금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맞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뭐 크게 안 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살아도요, 내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뉴스에 이웃과 갈등 이런 뉴스 나오면 좋겠습니까?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이런 뉴스 안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내 마음대로 좀 씁시다. 돈을 왜 냅니까? 주차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야지만 이제 편안하게 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3명이 좋아요 개수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거기서 우리 시연님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몇 개 좋아요 15개 중에 몇 개?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주시죠. 몇 개 시연님 빨리. 아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세요. 밖에 없어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총 14개를 받았죠? 네, 총 14개입니다. 자, 박승진 위원님, 우리가 현재 1등입니다. 현재 1등!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이제 저희가 곧 그 초고령 국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될 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월 수입이 평균 1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사실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은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빨리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5개의 따봉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상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앞으로 계획 주시면. 저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르다는 것은 상대편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어도 맨날 틀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름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뛰어주시고 열심히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